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서 두 개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떠한 질환을 생각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정상 수치가 4천에서 10,000개까지가 정상이고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헤모글로빈 혹은 빈혈 수치라고 부르는 이 수치는 보통 남자의 경우에는 13 이상이어야 되고 여자의 경우는 12 이상이 정상입니다. 혈소판은 정상 수치가 15만 개에서 45만 개를 정상으로 하고 있고, 편의상 150에서 450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혈액 검사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적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백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보통 한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와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떨어져 있다면, 백혈구가 떨어지는 경우는 앞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최근의 감염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도 백혈구가 조금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혈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가 역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염증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역시 정상적으로도 조금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혈구는 이 적혈구가 떨어져 있을 때 보통 저희가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빈혈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서 빈혈의 원인을 밝히기는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 백혈구와 적혈구 또는 적혈구와 혈소판 또는 백혈구와 혈소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러한 한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와 조금 의미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백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두 가지가 흔히 떨어질 수 있는 제일 많은 원인은 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건강식품이나 한약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이러한 보조제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 역시 감염증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원인을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원인들이 만약에 다 찾았는데 없을 때는 앞서 백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지는 다양한 원인들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만약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동시에 떨어졌다, 또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이 동시에 떨어졌다, 이렇게 적혈구 수치와 다른 이 혈액 수치가 같이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런 약이나 건강식품, 감염증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혈액 질환이 같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대개는 큰 병이나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좀 덜한데, 두 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골수 안에서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 어떠한 병이 생겨서 혈액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접근 자체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백혈구나 적혈구, 적혈구와 혈소판과 같이 적혈구 감소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 원인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백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빈혈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혈액세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이 혈액세포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검사들을 보면은 일반 혈액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 자체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백혈구의 이 구성들, 즉 백혈구의 이 각 성분들이 얼마나 그 분포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는 검사도 해야 되고요. 또 혈소판 수치도 정말로 떨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적혈구에 대해서는 적혈구 자체가 빈혈이 떨어져 있는데 이 빈혈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지, 즉 적혈구 자체가 이제 크기가 어떠한지, 또 그 분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말초혈액 표반응 검사입니다. 말초혈액 표반응 검사는 혈액을 유리 슬라이드에다가 떨어뜨려서 얇게 펴바른 다음에 이 혈액세포들의 모양을 잘 확인을 해서 이 모양들이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한 세포가 보이지 않는지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검사고, 아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엽산 비타민 B12와 같은 이런 성분들이 떨어져 있을 때도 이러한 엽산 비타민 B12가 혈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부족해지면서 이 적혈구, 백혈구 또는 혈소판 중에 두 가지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확인을 해서 떨어져 있으면 이러한 이 성분들을 약으로, 주사로 또는 먹는 약으로 보충을 해서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각종 바이러스, 간염, 이러한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검사하기도 하고, 또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해서 자가면역 질환, 즉 자기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겨서 백혈구나 혈소판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배초음파를 확인을 해서 간과 비장의 크기는 어떠한지, 혹시 비장이 커져 있으면서 이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 두 가지가 같이 떨어져 있는 것과 연관성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것 중에 이제 PNH라고 해서 야간 발작성 혈소판 요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은 요즘은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CD55와 59라는 걸 검사를 하면은 쉽게 이 야간 발작성 혈색소녀증이라는 PNH를 검사할 수 있어서, 이 PNH라는 질환에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적혈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PNH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져 있을 때는 일반인들로서는 좀 아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사실 일반인이나 우리 일반 이 질환을 보시는 개원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검사를 해놓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 환자가 혹시 골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의심을 한 다음, 골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할 때는 대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정상 수치에서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거나 2가지 이상의 혈액 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이 수치가 그 전에 비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떤 경우에 골수 검사를 하고 어떤 경우에 골수 검사를 안 해도 되는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떨어졌을 때보다는 2가지가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식으로든지 골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골수를 직접 조직 검사를 하는 골수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서 2가지가 동시에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백혈구의 정상 수치는 4,000개에서 10,000개, 적혈구가 13 이상, 남자는, 여자는 12 이상, 혈소판은 15만에서 45만을 정상 수치로 하고 있는데, 이 수치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세포들이 2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보통 백혈구와 혈소판 2개가 떨어지는 경우는 백혈구나 혈소판이 단독으로 떨어지는 경우와 대개는 유사한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백혈구와 적혈구 또는 적혈구와 혈소판과 같이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서 백혈구 또는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혈액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원인으로서는 흔한 원인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적혈구가 감소되어 있으면서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골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는 다양한 2차적인 원인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이러한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이 안 나올 경우, 특히 적혈구가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특수한 검사들을 통해서 골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 또 골수 검사를 언제 적절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부터는 혈액내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셔서 혈액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순간에 골수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